루스드라의 아침은 먼지와 햇빛이 함께 떠올랐다. 바람은 저 멀리 프리기아 방면에서 불어와 길 가장자리의 들꽃과 시장의 향신료 냄새를 한데 석곡 골목마다 흘려보냈다. 돌벽으로 된 집들은 밤사이 식은 냉기를 품고 있었고 문설주에는 손때 묻은 흔적들이 수평의 선처럼 남아있었다. 그 문설주에 손을 가만히 얹고 로이다는 하루의 첫 기도를 낮게 속삭였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녀의 입술은 오래된 습관처럼 절제되어 움직였고 목소리는 천천히 방안을 데웠다. 로이다의 집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곳곳에는 그녀가 걸어온 세월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낡은 기름 등잔, 조심스럽게 접어둔 암마포 보자기, 한켠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 상자. 안쪽 방에는 모직으로 짠 융단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 바닥은 수십 년 동안 기도와 기다림으로 단단해진 듯했다. 그녀는 등잔에 심지를 다듬고 빵 반죽을 덮어둔 그릇에 천을 살짝 들어 밀가루의 숨을 확인했다. 오늘도 하늘이 허락한 하루였고 그녀는 그 하루를 토라로 시작했다. 루스드라는 길의 도시였다. 프리기아에서 내려오는 상인들이 말을 몰아 지나가고 리카오니아의 목동들이 양떼를 몰아 장터로 들어왔다. 헬레니즘 문화의 소란스러운 색채가 거리마다 묻어났고 로마의 질서가 표식처럼 새겨진 비석이 광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대리석 기둥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뒤섞여 흘렀고 때로는 그 사이로 히브리어의 짧은 어귀가 조수처럼 드나들었다.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어디서나 살지만 아무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삶. 로이다는 그 긴장 속에서 신실함을 배우고 견뎌왔다. 그녀가 젊었을 때 루스드레는 회당으로 쓸만한 집이 따로 없었다. 대신 몇몇 집이 돌아가며 안식일에 모임을 열었다. 어떤 날에는 넓은 마당을 가진 이웃의 집에서, 또 어떤 날에는 흙벽이 단단한 작은 방에서 사람들은 모였다. 남자들은 두루마리를 펴고 여자들은 뒤쪽에서 아이들을 다독이며 글을 들었다. 기도는 오래된 곡조를 탔고 율법과 예언서의 구절이 삶의 쓴맛과 단맛을 함께 끌어안았다. 로이다는 그 가운데 앉아 글자와 글자 사이로 스며드는 하느님의 숨결을 배웠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말이 줄수록 마음은 더 깊어졌다. 해가 중천으로 오르기 전 로이다는 항아리에 물을 길어오고 장터에 들렀다. 진홍빛 석류, 짙은 초록의 올리브, 막 건져 올린 염색 실타래가 색색으로 눈을 채웠다. 상인들은 값과 무게를 두고 손가락으로 신속한 셈을 했고 아이들은 새끼줄로 묶인 염소 새끼를 쓰다듬었다.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신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연극적 대화, 그리고 근처 신전에서 울리는 피리 소리. 로이다는 그 모든 소리를 지나가며 마음의 안을 조용히 지켰다. 그녀가 들고 있던 바구니 속에는 밀가루와 꿀이 있었고 그 아래 깔린 천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숨듯 놓여 있었다. 세상 한복판에서 토라를 품고 산다는 건 늘 이런 식이었다. 소문 많은 거리에서 침묵의 보물을 지키듯 집으로 돌아오면 햇빛은 앞마당에 석류나무 가지 사이로 짧게 흩어져 들어왔다. 로이다는 그 빛을 따라 자리를 옮기며 글을 더듬었다. 모음이 없는 자음의 흐름은 어릴 적 오은 음률로만 온전히 살아났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지키라. 같은 단어들이 사막의 별처럼 반복되어 마음에 박혔다. 말씀은 그녀에게 길이 되었고 길은 다시 그녀의 집이 되었다. 낯선 비문과 신상들이 거리에 늘어서 있어도 그녀의 내부에는 다른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지도 위에서 그녀는 매일 같은 위치를 확인했다. 여기 약속 안에 서 있다. 저녁이 기울 무렵 집안에는 소금과 허브의 냄새가 번졌다. 로이다는 식탁 위에 빵을 놓고 기름을 작은 그릇에 덜었다. 이웃 여인 하나가 잠시 들러 하루의 소식들을 건넸다. 어느 집에 아이가 열이 났고 어느 상인이 북쪽에서 가격 좋은 모직을 들여왔다 했다. 그녀들은 잠깐 웃고 잠깐 한숨 쉬고 또 잠깐 침묵했다. 각각의 집은 각각의 짐을 지고 있었고 아무도 가벼운 짐만 지고 사는 이는 없었다. 떠나는 이의 뒷모습과 돌아오지 않는 발자국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로이다는 말없이 등잔의 심지를 조금 더 내렸다. 불이 커지면 그림자도 커진다. 그러나 불이 있으니 어둠을 가늠할 수 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잠들 준비를 했다. 저 멀리 빗장을 내리는 소리, 마부가 말의 갈기를 쓸어내리는 소리, 지붕 위에서 부서지는 바람의 소리. 로이다는 문지방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별자리는 이방인들의 신화를 따라 이름을 얻었지만 하늘은 그보다 오래되었다.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별빛 아래에서 태어났고 약속은 수천 번의 계절을 건너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떠올렸다. 떠남 속에서 약속은 뿌리를 내렸다. 낯선 곳에서 하느님은 가까웠다. 루스드라의 밤하늘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듯 고요하고 넓었다. 그녀의 신앙은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반복으로 이어졌다. 새벽의 기도, 빵 굽는 손길, 장터에서의 정직한 눈빛, 이웃을 향한 짧은 안부 안식일을 기다리는 마음. 때로는 이방의 축제가 도시를 뒤덮었고 향과 노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럴 때면 어떤 젊은이들은 호기심과 열기로 거리에 쏟아져 나갔다. 로이다는 문을 닫지 않았다. 문을 닫는 대신 등잔을 켜두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도록. 등잔불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어떤 법과 소망으로 서 있는지 말없이 증언했다. 어느 날 오후 바람이 유난히 건조했다. 먼지가 미세한 안개처럼 떠다니면서 햇빛의 사선에 드러났다. 로이다는 창틀을 닦다 말고 손을 멈추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장이 불쑥 떠올랐다. 내 마음에 새기라. 새긴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면서 몸으로 옮긴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부엌으로 내려가 반죽을 접고 항아리를 정리하고 바닥의 금간 틈을 작은 흙 반죽으로 메웠다. 신앙은 거창한 순간과 작은 순간 사이에서 모양을 갖춘다. 그녀에게는 작은 순간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신앙은 오래갔다. 밤이 오기 전 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났다. 예전, 아주 예전, 그녀가 막 글을 배우던 때 스승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가르쳤다. 한 줄을 읽고 그 줄을 외우고 다시 그 줄을 살아내라. 글은 눈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배운다고. 로이다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토라는 두루마리 속에만 있지 않았다. 살림살이 안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에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따금 그녀는 도시 외곽의 들판으로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프리기아 쪽으로 길이 나 있고 그 길 위로 먼지 기둥이 이어졌다. 길은 사람을 데려가고 또 데려온다. 떠남과 돌아옴은 도시의 심장 박동과 같았다. 그 길을 바라볼 때면 로이다는 흩어진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를 떠올렸다. 어딜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약속을 잊지 않는 것. 그녀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은 언제나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로이다는 조용히 앉아 토라의 한 구절을 다시 속삭였다. 숨은 길게 쉬고 말은 짧게 했다. 마음은 고요했고 내일의 장터와 내일의 기도와 내일의 빵이 한 묶음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등잔을 끄기 전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나무에 스며드는 동안 집은 다시 작은 성소가 되었다. 이방의 도시 한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집. 그러나 그 집에서는 하늘의 말씀이 땅의 일상과 만났고 그 만남이 그녀의 날들을 지탱했다. 새벽은 또 올 것이었다. 프리기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다시 먼지와 햇빛을 데려올 것이다. 시장의 소리와 신전의 음악이 가로등처럼 하루를 켤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먼저 그녀의 집 안에서는 속삭임이 시작될 것이다. 들으라. 그리고 그 속삭임은 그날의 손길과 발걸음을 이끌 것이다. 로이다는 눈을 감으며 알았다. 신실함은 먼데 있지 않다. 신실함은 매일의 같은 자리, 같은 말씀, 같은 작은 순종 속에 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오래 지켜왔다. 그리고 내일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루스드라의 하늘 아래에서
또 하나의 날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안마당의 석류 잎을 따라 번질 때 윤희계는 어머니 로이다가 하던 대로 문설주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손바닥에 남은 나무의 결이 그녀를 잠깐 멈춰 세웠다. 들으라. 어린 시절부터 입에 익은 그 첫마디가 여전히 하루의 숨을 가다듬게 했다. 루스드라의 거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섞여 출렁였고 집 안에서는 히브리어의 낮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윤희계의 삶은 그 두 물결의 만남 지점에 놓여 있었다. 윤희계가 소녀였을 때 로이다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가르쳤다.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를 몸에 새기도록 작은 일을 맡겼다. 기억하는 것은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오늘 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다리는가로 완성되는 거야. 로이다는 큰 목소리로 훈계하지 않았다. 대신 빵 반죽을 접는 손, 등잔 심지를 다듬는 손, 이웃의 안부를 묻는 눈길로 가르쳤다. 윤희계는 그 침묵의 방법을 기억했다. 한 구절을 외우고 그 구절을 들고 장터를 지나가는 법을. 15을 지나며 윤희계는 도시의 다른 얼굴들을 더 또렷이 보기 시작했다. 시장 한복판에 대리석 기둥, 신전 계단에 놓인 재물, 축제의 밤을 밝히는 횃불, 그 아래 춤추는 소년소녀들. 친구들은 호기심을 말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철학의 단어들을 자랑하듯 읊었다.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덕은 무엇이냐 같은 질문이 바람처럼 오르내렸다. 윤희계는 그 질문들이 흥미롭다고 느끼면서도 집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낭송을 떠올렸다. 기억하라, 지키라, 사랑하라.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말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충실함에 가까웠다. 혼인 제안이 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조금 무거워졌다. 사내는 그리스인이었다. 상업에 밝고 말수가 적당하며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시장의 몇몇 여인들은 윤희계의 어깨를 토닥이며 복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축복과 별개로 윤희계는 밤마다 생각이 길어졌다. 두루마리의 글자들 사이로 그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경계선의 선자의 진지함에 가까웠다. 로이다는 딸에게 먼저 묻지 않았다. 대신 저녁 식탁을 정갈히 차리고 평소보다 늦게 등잔을 켰다. 빛이 커지자 그늘도 길어졌다. 그늘이 길어지자 말들은 짧아졌다. 윤희계, 로이다가 천천히 불렀다. 사람은 어디에 서서 세상을 보게 될까를 혼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단다. 네가 어디에 서고 싶은지 오래 들여다보렴.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말 대신 오래 앉아 있었다. 등잔에 불꽃이 소리 없이 떨리고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지나갔다. 윤희계의 마음에는 한 가지 요청이 또렷이 자리 잡았다. 나는 말씀의 안에서 이 도시를 보고 싶다. 혼인은 이루어졌다. 집안에 새로운 냄새들이 들어왔다. 포도주와 오일, 향신료를 아끼지 않는 그리스식. 요리가 식탁에 오르고 손님들이 더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의 말투와 웃음은 자유롭고 어떤 밤에는 노랫소리가 골목 끝까지 번졌다. 윤희계는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낯설음은 때로 배움의 첫문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문지방에 한 발을 올려두고 다른 발은 어머니가 지킨 문설주에 두었다. 두 발 사이의 간격은 크지 않았지만 균형을 잡으려면 늘 마음을 모아야 했다. 안식일이 오면 윤희계는 조용히 시간을 구분했다. 남편은 이해하려 애썼고 때로는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루쯤은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나? 그는 물었다. 윤희계는 고개를 저었다. 그 하루가 있어야 나머지 날들을 어떻게 살지 잊지 않게 되어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고 더 길게 설득하지 않았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먼 길을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다. 대신 윤희계는 날로 증명했다. 안식일의 쉼이 그녀의 말과 눈빛을 다르게 만들고 다음 주간의 일과가 그 쉼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남편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 규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신들은 우리가 주는 것을 기뻐하네. 왜 그대들의 신은 이렇게 그 많은 것이 많은가? 누군가 웃으며 물었다. 윤희계는 얼굴빛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 맘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억할 약속이 많기 때문입니다. 짧은 대답 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어떤 질문은 이겨야 하는 논쟁이 아니라 오래 보여야 하는 삶으로만 대답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로이다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오늘 너는 잘 들렸단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집안의 두 언어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법을 배워갔다. 장터에서는 그리스어로 값을 흥정하고 집에서는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했다. 남편은 때로 윤희계와 함께 시를 흥얼거렸고 윤희계는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서로의 세계가 완전히 겹쳐지진 않았지만 겹치는 부분은 날로 두꺼워졌다. 윤희계는 그 겹침을 소중히 여겼다. 그 겹침에서 평화가 자랐기 때문이다. 평화는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오래 묶은 매듭 같았다. 서두르면 풀어지고 천천히 만지면 단단해지는 매듭. 어느 늦여름 뜨거운 공기가 골목을 맴돌던 날 윤희계는 잠깐 혼자 들판 끝에 섰다. 프리기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했고 먼지는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펼쳤다. 나는 누구인가? 이 도시의 딸인가? 약속의 딸인가? 그리고 또렷이 알았다. 자신은 둘 다라고. 약속의 딸이기에 이 도시의 딸이 될 수 있고 이 도시의 딸이기에 약속을 필요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다고.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낯익었고 낯익음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곧게 펴졌다. 밤이면 윤희계는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와 함께 앉았다. 로이다가 구절을 시작하면 윤희계가 다음 구절을 이었다. 색이라, 잊지 말라, 사랑하라. 단어들이 길게 늘어서서 하루를 되감아 주었다. 윤희계는 혼인 이후 달라진 자신의 표정을 거울 대신 물그릇에 비친 불빛으로 보았다. 성급함이 조금 줄었고 눈동자는 더 깊어졌다. 양손으로 다른 그릇을 함께 들고 걷는 법을 그녀는 이제 익혀가고 있었다. 한 손에는 집안의 평화를, 다른 손에는 약속의 불씨를, 때로 작은 논쟁도 있었다. 남편은 도시 축제의 연극을 함께 보자고 권했다. 윤희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윤희계는 먼저 시장 일을 도와주고 장부를 정리했다. 하루의 거절은 다음 날의 성실로 메웠다. 그 성실이 쌓일수록 남편의 얼굴에서 그림자는 짧아졌다. 그는 알게 되었다. 윤희계의 아니오는 사랑의 모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지키기 위한 아니오임을. 집 안구석에는 윤희계가 혼인날 들고 들어온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아마포 천으로 감싼 조그만 두루마리와 아이를 기다리는 여인의 바느질처럼 촘촘한 기도들이 접혀 있었다. 윤희계는 그 상자를 자주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질 때면 뚜껑을 열어 손바닥으로 천의 결을 느꼈다. 믿음은 때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손끝이 기억하면 마음도 잊지 않는다. 날들이 이어지고 계절이 바뀌었다. 윤희계는 어느새 도시의 낯설음을 덜 두려워했고 약속의 말들을 더 낮고 깊게 속삭이게 되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두 문화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이 반드시 대립의 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선택은 때로 함께와 구별을 동시에 품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함께 살았고 구별되어 기억했다. 그 둘 사이의 길을 매일 새로 걸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윤희계는 문지방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자리는 이방의 이름으로 가득했지만 별빛은 약속의 오래됨을 증언하듯 고요했다. 집 안에서는 로이다가 등잔의 심지를 다듬는 소리가 났다. 윤희계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오늘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알았다. 잊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길이 될 것이다. 그녀는 길 위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도 문설주의 손을 얹고 시작하리라는 것. 그 손바닥의 온기가 이 집의 지도를 만들 것이고 그 지도 위에서 그녀는 또 한 날을 신실하게 걸을 것이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루스드라의 흘길에는 작은 무릉덩이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유니게는 새벽의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들으라, 낮은 속삭임이 마당의 석류잎을 스치고 부엌의 한가리들 사이로 흘러들었다. 그날 집 안의 공기는 다르게 떨렸다. 유니게의 뱃속에서 잔잔한 파동이 주기적으로 밀려왔다. 로이다는 기름 등잔의 심지를 살짝 깎고 데워둔 물을 옮겨다가 천천히 숨을 맞추었다. 오늘은 오래 기억될 날이 될 거야. 로이다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다. 아이는 오후가 깊어갈 때 태어났다. 여름 끝자락에 햇빛이 기울어 창살을 길게 그을 때 그의 첫 울음이 방안을 가르며 피어올랐다. 울음은 잠깐이고 곧 작은 가슴이 들썩이며 규칙을 배웠다. 로이다는 젖은 천으로 아이의 몸을 감싸고 유니게는 땀과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다. 디모데, 이름을 부르자 유리알 같은 눈동자가 깜박였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작은 방의 공기 안에서 또렷이 울렸다. 두 언어가 만나는 집에서 그 이름은 다리처럼 느껴졌다. 한쪽 끝은 조상의 약속에, 다른 한쪽 끝은 이 도시의 내일에.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리듬은 아이의 호흡에 맞춰 새로 정리되었다. 새벽이면 로이다가 일찍 일어나 곡식을 빻고 유니게는 아기의 숨결을 귀에 대고 하루의 첫 기도를 속삭였다. 낮에는 장터로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지만 바구니 속의 물건 배열은 언제나 일정했다. 맨 위에는 작은 천 조각과 약초, 그 아래에는 올리브와 밀가루, 그리고 맨 바닥에는 접어넣은 짧은 두루마리. 유니게는 값을 흥정할 때 그리스어로 또렷하게 말했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에게 히브리어 자음을 흥얼거리듯 들려주었다. 아이는 의미를 모르지만 리듬을 먼저 배웠다. 리듬은 언어 이전의 마음에 새겨졌다. 집 안에서는 두 언어가 겹쳐졌다. 로이다가 시편의 한 구절을 시작하면 유니게가 조용히 따라 읽고 아이는 그 중간에서 소리를 흉내내듯 옹알거렸다. 어떤 날은 남편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장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북쪽에서 좋은 삼배가 들어왔소. 그의 말끝에는 그리스어 특유의 선명한 억양이 실려 있었다. 유니게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게는 정확했나요? 그러면 그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렸다. 내 집의 저울은 당신의 눈보다 덜 정확하지. 그 말에 로이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서로 다른 말투가 식탁 위에서 부딪히지 않고 굴러갔다. 그 굴림에는 조심스러운 배려와 얇은 인내가 깔려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었다.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아직 기다릴 것인가, 유니게는 소리로부터 시작했다. 쉐마의 음률, 감사의 짧은 기도, 하루를 여닫는 축복의 문장들. 종종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방 신전 앞을 지나야 했다. 재물을 태우는 냄새와 피리의 선율이 공기를 죄어올 때면 유니게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더 단단히 안고 낮게 속삭였다. 기억하라.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이의 기억은 말보다 먼저 품의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디모데가 처음으로 엄마와 비슷한 소리를 내었을 때 로이다는 등잔을 끄려다 말고 웃음소리를 삼켰다. 웃음은 빨래줄에 널린 흰 천처럼 햇빛에 흔들렸다. 유니게는 아이의 입 가까이에 손가락을 대고 다시 또렷이 발음을 들려줬다. 히브리어의 짧은 음절과 그리스어의 맑은 모음이 번갈아 방 안에 퍼졌다. 말을 두 개 배운다고 마음이 둘로 나뉘지는 않아. 로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마음은 하나지만 그 하나로 두 길을 걸을 수 있지. 유니게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길을 동시에 걷는 법을 그녀는 자신의 혼인 안에서 이미 배워왔다.
겨울이 왔다. 들판에 숨이 얕아지고 골목마다 바람이 서늘하게 맴돌았다. 윤희계는 아이를 품고 난로가 있는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손에 익은 실로 작은 옷을 꿰매면서도 그녀의 입술은 짧은 말씀을 반복했다. 지키라, 사랑하라, 잊지 말라. 아이는 그 소리의 곡선을 눈으로 좇듯 귀로 좇았다. 가끔 남편이 포도주 잔을 들고 들어와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 어떤 상인이 말하길 아이는 아버지의 언어를 먼저 배운다고 하더군. 윤희계는 미소로 답했다. 아이는 먼저 사랑을 배워요. 누구의 언어로 사랑을 듣는지가 나중에 언어를 빚겠지요. 디모데가 걸음을 떼기 시작하자 집안의 모든 사물은 새로운 높이를 얻었다. 낮은 탁자 모서리는 산처럼 높았고 작은 항아리는 바다처럼 깊어 보였다. 윤희계는 날마다 물건의 자리를 조금씩 바꾸었고 로이다는 바닥의 거친 부분을 부드러운 천으로 덮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걷는 사이 아이의 무릎에는 작은 흙 반점들이 별처럼 박혔다. 밤마다 그 별들을 닦아주며 윤희계는 하루를 되감았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을까? 대답은 언제나 단순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배우는 자는 먼저 일어서는 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문장은 오래 머물렀다. 아이의 질문이 시작된 것은 봄이었고 질문은 눈처럼 녹지 않고 늘어만 갔다. 이건 뭐야? 왜 그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마다 답이 필요했다. 윤희계는 서두르지 않고 말수를 아끼며 설명했다. 때로는 내일 알려줄게 라는 약속으로 질문을 모아두었다. 다음 날 약속을 지키는 일 자체가 가르침이 되었다. 말보다 신실함이 먼저라는 것을 아이는 몸으로 배웠다. 로이다는 틈틈이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다. 삼배 위에 수추로 그린 올리브가지, 양떼별. 이건 아이가 단어를 찾을 때 윤희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기다림은 좋은 교사였다. 한 번은 이웃 아이들이 디모데를 놀렸다. 너희 집은 말이 둘이래. 너는 어떤 말로 울어? 웃음 섞인 말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에 작은 긁힘을 남겼다. 그날 밤 윤희계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두 언어로 같은 축복을 건넸다. 하나의 의미가 두 개의 옷을 갈아입듯 아이의 귀에 닿았다. 축복은 옷보다 오래가. 로이다가 말했다. 옷은 계절마다 바뀌지만 축복은 계절을 만든 분에게서 오잖니. 디모데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릎 위에서 따뜻함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보다 먼저 천이 기억했다. 집안의 규율은 부드러웠고 부드러움은 느슨함이 아니었다. 약속한 시간에 식탁에 앉고 말은 길기보다 맑게 하고 남의 몫을 먼저 세고 남긴 것에 감사했다. 아이가 장난으로 그릇을 엎지른 날 윤희계는 꾸짖기 전에 마른 천을 먼저 건넸다. 먼저 치우고 그 다음 말하자. 순서가 바뀌면 마음의 모양이 흐려진다. 치우며 아이는 얼굴을 찡그렸고 마른 흔적이 남았다. 다음에는 윤희계가 물었다. 조심할게요. 짧은 대답에 윤희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훈계보다 짧은 약속을 아끼는 법을 그들은 함께 배웠다. 어느 저녁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 어디까지 당신들의 법을 따르게 할 셈이요? 윤희계는 잠시 창 쪽을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웃었다. 법은 우리를 한자리에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는 표시예요. 아이가 그 표시를 알게 된다면 먼 길을 가도 길을 잃지 않겠지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등잔불이 그의 눈동자에 잔잔히 흔들렸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도 그 표시를 배워보리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였다. 디모데가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자 집안에는 작은 소리들이 늘었다. 알파, 베타, 알렙, 베트. 서로 다른 순서가 교차했지만 아들의 혀는 금세 리듬을 잡아냈다. 한 줄을 읽고 그 줄을 외우고 그 줄을 살아내는 법. 로이다가 어릴 적 배운 방식이 손자의 손끝에도 새우며 들었다. 윤희계는 때때로 종이를 아끼기 위해 습한 모래 위에 글자를 그렸다. 글자는 금세 지워졌지만 지워지는 사이 기억은 깊어졌다. 지워져도 남는 것과 남아도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작은 모래판에서 먼저 배웠다. 여름밤 루스드라의 골목에서는 다시 축제의 소리가 흘렀다. 피리와 북, 구경꾼들의 환호. 그 소리가 집 안으로까지 스며들 때면 윤희계는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등잔을 창가에 가까이 옮겼다. 아이가 창살 너머의 빛을 보며 물었다. 저건 뭐예요? 윤희계는 곁에 앉아 낮게 말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단다. 우리는 어떤 노래로 하루를 끝낼지 고르는 사람이지.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같은 시를 읊었다. 세상 밖의 음악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집안의 노래가 방향을 정했다. 방향은 소리가 아니라 선택에서 나왔다. 가을, 석류가 붉게 터질 즈음, 디모데는 처음으로 길게 기도문을 따라 했다. 단어 사이에 어색한 멈춤이 있었지만 뜻은 또렷했다. 기억하라. 그 말은 집의 기둥처럼 익숙했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올 때 새로웠다. 윤희계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로이다는 문설주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집의 지도가 또 한 줄 완성되고 있었다. 두 언어가 한 마음으로 만나는 자리, 조용하나 깊은 약속의 자리. 그 자리가 디모데의 안쪽에서 자리를 잡는 소리가 등잔불의 작은 타닥임처럼 들려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일찍 눕지 않았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붕 위를 지나가며 계절을 넘기는 소리를 냈다. 윤희계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불을 당겨주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도 문설주에 손을 얹고 시작하자. 디모데는 졸음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두 언어가 그를 깨울 것이고 두 손이 그를 붙들 것이며 두 길이 한 마음으로 모여 그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한 단어가 여전히 깜박일 것이다. 기억하라. 그러면 길이 된다. 새벽 공기가 유리잔처럼 투명하던 날 로이다는 문설주에 손을 얹고 손바닥의 온기를 나무에 전했다. 들으라. 그 낮은 첫마디가 집안의 리듬을 깨웠다. 윤희계는 부엌의 항아리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반죽을 덮고 디모데는 아직 졸음이 남은 눈으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창을 통과한 빛이 바닥에 긴 사선으로 눕고 그 위로 먼지 입자들이 별 부스러기처럼 떠다녔다. 오늘의 배움은 그 빛 위에서 시작될 터였다. 책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무릎 바닥 문설주 그리고 세 사람의 숨, 그것이면 충분했다. 로이다가 천천히 시편을 펼쳤다. 글자는 검은 물처럼 고요히 흐르고 낭송은 오래된 샘물처럼 맑게 솟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녀가 시작하면 윤희계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마지막 단어만 따라 붙였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짧지만 또렷한 끝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단단히 묶었다. 로이다는 손자의 혀끝에서 아직 미끄러지는 자음을 부드럽게 다시 얹어주었다. 부족함. 단어마다 작은 숨을 놓아 자리 잡게 했다. 디모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단어를 두 번 더 외웠다. 외움은 귀와 혀의 일이었지만 조금 지나면 가슴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오전에 햇살이 조금 깊어질 즈음 윤희계는 잠시 두루마리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목자는 왜 지팡이를 들까? 디모데가 생각하는 사이 바깥에서 염소가 멀찍이 우는 소리가 지나갔다. 길을 잃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늑대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하려고요. 아이의 대답은 짧았고 눈동자는 진지했다. 그래, 윤희계가 미소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길을 잃지 않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로이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다. 기억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발걸음을 기억하게 되지. 디모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먼 길을 모르지만 발끝을 모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오후에는 잠깐 장터에 다녀올 차례였다. 윤희계는 바구니 맨 아래에 작은 천 조각을 깔고 그 위에 올리브와 밀가루를 얹었다. 맨 위에는 아이를 위한 얇은 나무판과 숯을 올렸다. 돌아오는 길에 모래 위에 글자를 쓸 참이었다. 시장 골목은 여느 날처럼 시끄러웠다. 말들이 콧김을 흩뿌리고 상인들의 손가락이 저울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디모데는 어머니 곁을 바짝 붙어 걸으며 눈으로 물건의 무게를 재는 법을 흉내냈다. 눈으로 재면 틀릴 때가 많아. 유니게가 속삭였다. 그래서 마음으로 한 번 더 재는 거야. 그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믿음과 닮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겉으로 한 번, 안으로 한 번, 그렇게 저울은 정확해진다. 해가 기울 무렵 집안의 공부는 지혜의 말씀으로 옮겨갔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거니와 유니게가 잠시 멈춰 디모데를 바라보았다. 얼마 전 이웃 아이의 놀림이 그의 마음에 남긴 얇은 상처를 그녀는 안다. 분노가 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니? 유니게가 물었다. 디모데는 생각하다가 손을 들어 자기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말을 늦추고 숨을 먼저 고를게요. 유니게는 고개를 끄덕였고 로이다는 등잔에 심지를 한 톨 내려 단어의 빛을 더 부드럽게 했다. 그날의 짧은 교훈은 그 자리에서 삶으로 옮겨졌다. 저녁에 물동이를 옮길 때 발이 마루턱에 걸려 물이 조금 쏟아졌지만 디모데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먼저 천을 가져와 닦고 천천히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지혜는 긴 연설보다 익숙한 순서로 증명되었다. 다음 날은 예언서였다. 로이다는 오래 접힌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펼쳤다. 마른 잎을 펴듯 문장들이 살짝 탄성으로 되살아났다.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리라. 단어들이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디모데는 빛이라는 단어에 오래 머물렀다. 빛은 왜 큰 빛일까? 그가 물었다. 로이다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멀리서도 잃지 않게 큰 빛이 되는 거지. 작은 불씨는 금세 꺼지지만 큰 빛은 길이 된다. 디모데는 전날 창가에 올려놓았던 등잔을 떠올렸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던 불꽃.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치로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점 하나를 찍었다. 이건 빛의 눈이에요. 그가 말했다. 로이다는 웃었다. 그 눈으로 길을 보렴. 유니게는 메시아에 관해 서두르지 않았다. 약속은 서두르면 흩어지는 법이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다시 한 줄을 읽었다. 통치가 그의 어깨에 있으며 디모데는 어깨를 만지작거렸다. 무거우면 아프지 않을까요? 무거운 걸 질 줄 아는 어깨가 아픈 어깨를 대신해 주지. 유니게가 답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어깨를 활처럼 펴보았다. 아직 가벼운 어깨,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의 짐을 조금 나눠질 수 있는 어깨. 그 이미지는 말보다 오래 그의 안에 남았다. 저녁 무렵 우물에서 물동이를 나누어 들던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손을 보탰다. 약속은 그렇게 조용히 손으로 배워졌다. 때로 배움은 실패로 깊어졌다. 장난삼아 친구의 막대기를 몰래 숨겼다가 그 친구가 울먹이며 막대기를 찾는 모습을 본 날 디모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두루마리 대신 빈 종이를 꺼냈다. 오늘의 말은 돌려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유니게는 그 종이 위에 한 줄을 적었다.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은 짧았고 그 다음 순서는 분명했다. 디모데는 저녁이 오기 전에 막대기를 제자리에 두고 돌아왔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유니게는 꾸짖지 않았다. 대신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오늘의 배움은 오래가겠구나. 실패는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고 표지로 남았다. 다음에 같은 갈림길에 섰을 때 표지는 방향을 줄 것이다. 로이다는 가끔 디모데를 데리고 들판 끝에 서서 하늘을 가리켰다. 별을 세어 보렴. 아이는 수를 세다 금세 포기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속이야. 로이다가 말했다. 사람의 수로는 다 못 세어도 하늘의 마음은 다 잃지 않거든. 디모데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다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붙들었다. 그럼 저는 무엇이 되죠? 로이다는 미소 지었다. 하늘이 잊지 않게 남겨두신 하나의 점. 아이는 어제 그렸던 빛의 눈을 떠올렸다. 자기 안에도 그런 점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쩐지 가슴이 반듯해졌다. 며칠 뒤 집 안 공부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유니게가 낭송하고
디모데가 뒤를 이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단단해졌다. 유니게는 물그릇 속 불빛에 비친 그의 눈을 보았다. 장난기 많은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쪽에서 작은 방패 하나가 빛나는 듯 보였다. 그 방패는 무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엮은 것이었다. 로이다는 등잔을 창가로 옮기며 말했다. 방패는 벽과 달라. 벽은 숨게 하지만 방패는 서게 하거든. 디모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그날의 기도로 충분했다. 저녁 식탁에서는 기다림이 주제가 되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무엇을 하는 걸까? 유니게가 물었다. 디모데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오늘 할 일을 어제 배운 대로 하는 것. 로이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기다림은 손을 멈추는 게 아니라 손을 바르게 하는 거지.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디모데는 물동이를 말릴 때 아랫면까지 꼼꼼히 닦았다. 기다림은 자세에서 드러났다. 자세는 소리 없었지만 설득력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장터에 남은 냄새를 몰고 지붕 위를 지나갔다. 세 사람은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편과 잠언, 예언의 문장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은은한 향처럼 남았다. 유니게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단어를 종이에 적어 디모데의 작은 상자에 넣었다. 기억, 방패, 돌려줌, 빛. 단어 4개가 내 모서리가 되어 하루를 정사각형으로 단단히 세웠다. 디모데는 상자를 닫으며 속삭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아직 멀리 있는 이름이었지만 약속을 향해 걷는 발은 분명했다. 등잔불이 낮아지고 문설주가 다시 손에 온기를 받았다. 들으라. 로이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방 안을 감싸고 유니게가 아멘으로 응답했다. 디모데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졸음을 참으며 오늘 배운 단어들을 한 번 더 더듬었다. 그리고 알았다. 내일이 오면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첫마디로 시작할 것을. 집안의 배움은 서두르지 않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메시아의 씨앗은 소란 없이 심어졌고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랐다. 그 보이지 않음이 오히려 믿음의 모양을 분명히 했다. 새벽은 다시 올 것이고 장터의 소리도 바람의 먼지도 아이의 작은 질문도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오늘 심은 단어가 내일의 발걸음을 이끌 것이다. 디모데는 이불 가장자리를 꼭 쥐며 눈을 감았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빛의 눈이 조용히 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씨앗은 조금 더 깊이 내려앉았다. 초가을의 바람이 장터의 천막 사이를 통과해올 때 도시의 소문은 언제나 바람보다 먼저 달렸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소금과 올리브를 파는 좌판 사이로 낮고 빠른 속삭임이 이어졌다. 나그네들이 왔다네. 길에서 기적 같은 일을 봤다고들 하지. 죽은 이를 살리셨다는 소문도. 말끝은 들떠 있었고 눈빛은 반쯤 믿고 반쯤 의심했다. 프리기아에서 불어오는 먼지 속에 섞여 새로운 이름과 이야기들이 루스드라 골목마다 흩어졌다. 유니게는 바구니를 가슴께로 끌어당기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값과 무게를 재는 손은 평소처럼 정확했고 입술은 과장된 소문을 잡아 끄는 대신 짧은 기도를 속삭였다. 기억하게 하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던 여인들 사이로 또 다른 말이 지나갔다. 그들이 말하길 약속이 이루어졌다네. 메시아에 관해. 한 여인이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다. 약속이라면 오래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약속이란 말은 늘 쉽지. 유니게는 대꾸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어 올렸다. 마음의 어느 자리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오래 기다린 자들이 아는 조심스러운 기대의 떨림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문설주에 손을 얹어 손바닥에 온기를 나무에 전했다. 로이다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들으라. 두 사람의 첫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정리했다. 디모데는 작은 상자에서 어제의 단어들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기억, 방패, 빛, 돌려줌.
윤희계는 장터에서 엿들은 소식을 조심스레 나누었다. 과장도 생략도 하지 않고 들은 만큼만. 로이다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두루마리를 펼쳤다. 예언서의 낡은 접힘을 펴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둠에 앉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고요했다. 다만 고요가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울렸다. 그날 오후 집 앞 골목으로 어린아이들이 몰려와 수군거렸다. 저기 오늘 해질 무렵에 모이자더라.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네. 아이들의 눈은 눈부신 것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 눈이었다. 윤희계는 아이들의 말을 쫓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정결한 물을 준비하고 등잔에 심지를 손질했다. 어머니 들으실까요? 윤희계가 물었다. 로이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늘 듣는 자였지. 다만 듣는 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잊지 말자. 그녀는 디모데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길에서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많단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말은 많지 않다. 해가 낮게 기울 무렵 좁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였다. 장터의 남은 냄새와 말의 천이 공중에 얇게 깔렸다. 낯선 나그네 둘 혹은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옷은 길에 먼지를 묻혔고 목소리는 그 먼지를 뚫고 나오는 듯 낮고 분명했다. 그들이 말한 핵심은 길지 않았다. 약속이 때가 차서 이루어졌다. 생명의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번졌다. 어떤 이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다. 오래된 단어들이 새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일, 그 일은 늘 사람을 조용히 흔들었다. 윤희계는 로이다 곁에서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들었다. 단어들 사이의 숨, 침묵의 길이 말의 균형, 그 모든 것을 귀로 재고 마음으로 또 한 번 더 재었다. 율법과 예언서에 미리 말한 대로 나그네의 말이 그 구절에 닿을 때마다 로이다의 손가락이 두루마리의 접힘을 떠올리듯 아주 조금 움직였다. 기억이 손끝에 힘줄을 따라 올라와 눈빛에 앉았다. 디모데는 사람들의 어깨 사이로 겨우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는 쪽의 빛은 얇고 길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반짝였다. 그는 이해보다 먼저 빛의 모양을 기억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공터의 공기는 한동안 식지 않았다. 서둘러 결론을 말하려는 이들이 있었고 비웃음으로 정리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세상에 또 다른 이야기꾼들이네. 그러다 사라지겠지. 아니 혹시 목소리들이 겹쳤다. 윤희계는 로이다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집으로 걸었다. 문턱을 넘자마자 문설주에 다시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손바닥 온기가 나무에 겹겹이 세우며 들었다. 그 겹침이 어떤 결심이 아니라 결심을 준비하는 순서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로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새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옛말을 다시 펴야 한다.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예언의 문장이 방 안으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소리내어 읽는 동안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음은 때로 판단을 흐리게 한다. 대신 들숨과 날숨이 길어졌다. 디모데는 종이에 오늘 들은 단어를 적었다. 때가 참, 붙잡지 못함, 약속. 그는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어들의 무게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소문과 약속의 차이는 무게에서 드러났다. 소문은 소리로 가볍고 약속은 침묵으로 무거웠다. 윤희계는 기름 등잔을 창가로 옮겼다. 바깥에서는 학생들이 라틴어 문장을 암송하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이방의 단어들이 밤 공기를 질서 있게 가르며 지나갔다. 그 위로 집 안에서는 히브리어의 낮고 둔탁한 자음이 작은 맥박처럼 이어졌다. 서로 다른 리듬이 겹치는 지점에서 윤희계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소식은 우리 집의 노래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서두르면 노래가 깨진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묻고 펼치고 다시 묻는 순서를 지키기로 했다. 그날 밤의 기도는 길었다. 그러나 말은 짧았다. 보여주소서.
속이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여 구별하게 하소서. 로이다는 마지막에 아주 오랜 침묵을 두었다. 침묵은 비었으나 비어있지 않았다. 비어있는 자리로 하늘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했다. 디모데는 졸음과 싸우다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유니게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며 속으로 덧붙였다. 진리라면 아이에게 이마에 평안을 줄 것이다. 진리라면 우리 손에 이를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이웃 여인이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을 너희도 믿느냐? 유니게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듣고 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질문은 그녀의 집에도 내려앉았을 것이다. 로이다는 문지방에서 멀어지는 그 등을 오래 바라보았다.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먼저 질문이 되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야 대답이 되거나 외면이 되거나. 오후에는 평소처럼 배움의 자리가 열렸다. 그러나 시편을 펼치는 손의 감각이 조금 달랐다. 같은 구절이 오늘은 더 넓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가 천천히 따라 읽었다. 유니게는 말없이 등잔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다. 아이의 얼굴에 둥근 빛이 앉았다. 빛의 자리는 늘 조용했다. 그 조용함에서 사람은 방향을 얻었다. 방향은 결심보다 먼저 오는 선물 같았다. 해질녘 공터에 또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유니게는 가지 않았다. 대신 문을 반쯤 열어두고 마루 끝에 앉아 등잔불을 낮추었다. 바깥 소리는 흐릿했고 집 안의 숨은 맑았다. 로이다가 낮게 물었다. 유니게, 너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느냐? 유니게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듣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듣고 싶어요. 로이다는 미소 지었다. 두려움 없이 듣는 자는 서둘러 말하지 않지. 그 자리는 좋은 자리란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차가워졌다. 디모데는 작은 상자를 꺼내 오늘의 단어를 한 장 더 넣었다. 듣는 자리.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으며 그는 속삭였다. 내일도 듣겠습니다. 유니게는 아이의 손등에 손을 포개었다. 로이다는 문설주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다. 손바닥과 나무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오늘의 표지였다. 큰 결심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 결심은 다음 장에 몫일 것이다. 오늘은 그저 오래 기다린 집에 들려온 소식을 두려움 없이 듣는 날이었다. 등잔이 꺼지고 하늘의 별이 제자리를 찾았다. 루스드라의 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고요의 결은 조금 달랐다. 같은 집, 같은 사람, 같은 문설주. 그러나 한 문장이 새로 얻어졌다. 때가 차서 이루신다. 그 문장은 아직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기도가 되었다. 기도는 내일을 부른다. 내일 이 집은 다시 같은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들으라. 그리고 그 말 사이로 좋은 소식은 조용히 숨을 고를 것이다. 가을비가 그친 뒤 도시의 흙벽은 새로 칠한 듯 진한 색을 띠었다. 장터의 냄새는 여전히 강했고 소문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다. 그러나 로이다와 유니게의 집 안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져 있었다. 전날까지 듣는 자리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이제 조용히 따르는 자리로 옮겨 서기로 마음을 정했다. 말로 크게 선언하지 않았다. 등잔에 불을 켜듯 잔잔하게. 아침 문설주에 손을 얹고 들으라로 시작한 기도는 예전과 같았다. 달라진 것은 마지막 한 줄뿐이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말하자 집안이 잠깐 더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길을 부른다. 길은 발걸음으로 증명된다. 첫 증명은 집 안에서 시작됐다. 유니게는 곡식을 나누어 반죽을 만들 때 일부를 따로 덜어 작은 바구니에 넣었다. 장터 한쪽에 자리한 과부와 아이에게 가져다 줄 몫이었다. 오늘은 우리 빵이 조금 얇아지겠지요. 유니게가 웃으며 말하자 로이다가 대답했다. 얇아지는 만큼 나눠 먹는 입이 늘어난단다. 그 말은 집 안에서만 울리지 않고 골목으로 흘러나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웃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 당신 내가 나눈 빵 잘 받았소. 그의 말투는 투박했고 눈빛은 어색했다.
그러나 어색함은 종종 진실의 첫 외투였다. 장터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윤희계가 오래 거래해온 상인 둘이 속삭였다. 저 집 새 길을 따른다더군. 새 길은 늘 새 핑계를 데려오지. 갑 흥정의 끝에 손끝이 잠깐 매정해졌다. 무게를 재는 저울은 같았지만 건네는 눈빛의 온기가 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계는 바구니를 몸쪽으로 더 끌어당겼다. 아프진 않았지만 둔하게 쓸려 얼얼해지는 마음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자 마음이 자리로 돌아왔다. 기억하라. 낮게 속삭이자 안쪽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밤이면 몇 사람이 모였다. 먼 길을 다녀온 나그네, 장터에서 얼굴만 익힌 여인, 이웃집 청년 하나. 소란스러운 토론 대신 잔잔한 낭송과 증언이 이어졌다. 율법과 예언서에 비친 메시아의 그림자를 더듬고 죽음이 붙잡지 못한 분에 대해 들은 만큼만 말하고 침묵도 함께 지켰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오래 들었고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을 꺼내 과부를 위한 상자에 넣었다. 로이다는 등잔에 심지를 낮추고 빵을 얇게 잘랐다. 떼어 나눌수록 빵의 모양은 작아졌지만 식탁의 둘레는 넓어졌다. 누군가 낮게 물었다. 두려움은 없습니까? 로이다가 답했다. 두려움이 먼저 오고 평안이 그 뒤를 따라오더군. 그녀의 말은 과장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다. 소문은 반대편에서도 자랐다. 골목 어귀의 남자 몇이 떠들었다. 또 다른 신의 이름이라지? 그 이름을 부른다 해서 배가 부르겠나? 어떤 날에는 그들의 웃음이 집 앞까지 와서 부딪혔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고 등잔은 꺼지지 않았다. 윤희계는 문턱에 앉아 들숨과 날숨을 길게 했다. 분노의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는 밤, 그녀는 먼저 물그릇을 옮기고 바닥을 닦았다. 순서를 지키자 마음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어젯밤 디모데에게 가르친 문장이 이제 자신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났다. 가장 날카로운 순간은 집안에서 왔다. 남편은 윤희계가 사랑으로 천천히 붙들어온 사람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 이름을 꼭 불러야겠소? 그의 눈은 화가 아니라 서운함으로 젖어 있었다. 우리 집엔 이미 우리가 지켜온 이름들이 있지 않소. 윤희계는 급히 설명하지 않았다. 내일 장부를 도우려 책상을 정리하듯 먼저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나는 약속의 길에서 새겨진 이름을 만났어요. 그 이름을 버리면 내가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긴 설득 대신 다음 날의 성실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남편의 거래처를 함께 돌았고 장터에서 손을 더 부지런히 놀렸다. 며칠 지나자 남편의 눈빛에서 그림자가 조금 물러났다. 그는 천천히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니오가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아가고 있소. 그 말은 협상이 아니라 관계의 작은 회복이었다. 날이 갈수록 집 모임은 드러나지 않게 자리를 잡았다.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았고 초대장을 돌리지도 않았다. 대신 삶의 틈에서 사람들이 흘러들었다. 병든 아이의 손을 잡고 온 어머니, 장터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 길 잃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 청년. 로이다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고 짧은 축복을 속으로 건넸다. 평안히 너와 함께. 윤희계는 물과 빵을 내고 디모데는 자리를 조금씩 더 좁혀 앉았다. 그 밤들 속에서 기적은 번쩍이는 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숨의 길이로 나타났다. 울던 아이가 잠깐 울음을 멈추는 순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시편을 낮게 따라 부르는 순간, 불안한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떨림을 나누는 순간, 그 순간들이 기적의 모양을 가만히 빚었다. 그렇다고 평탄하기만 하진 않았다. 어느 날 단골 상인이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다. 미안하오. 우리 집안 어른들이 싫어하네. 당신 내가 따르는 그 길 말이오. 말끝은 단단했고 마음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윤희계는 억울함을 삼키고
대신 공책에 첫 장을 펼쳐 새로운 거래처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의 단어는 다시 시작이네. 로이다가 옆에서 중걸거렸다. 다시 시작은 패배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상의 재창조였다. 그 주간 유니게는 더 먼 골목으로 걸음을 넓혔고 작은 가게 두 곳을 새로 열었다. 수입은 오르지 않았지만 마음의 활주는 길어졌다. 아이에게도 시험은 찾아왔다. 친구들이 속삭였다. 너희 집 저녁마다 이상한 노래 부른다며 디모데는 잠깐 말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상자를 꺼내 어제의 단어를 펼쳤다. 방패, 빛, 돌려줌, 기억. 그는 빈 종이에 오늘의 단어 하나를 더 적었다. 침묵. 저녁 모임에서 그 단어를 내밀었을 때 로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란다. 마음이 도망치지 않게 도와주는 방패지. 유니게가 덧붙였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하렴. 말은 움틈이 있어야 단단히 자라. 다음 날 친구가 다시 놀렸을 때 디모데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집 노래. 나중에 네가 들을 수도 있어. 조롱은 거친 돌처럼 굴러갔고 그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다. 방패는 서게 했다. 어느 밤 모임을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집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성거렸다. 젊은 남자였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여동생이 앓고 있어요. 당신네가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체념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유니게는 초대하지 않고 새벽 첫 시간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그 자리에서 기도로 바뀌었다. 다음 날 새벽 로이다와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는 그 집을 방문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물을 두고 이불을 정리하고 창을 조금 열어 숨 쉬는 길을 만들었다. 붉은 기운이 여인의 얼굴에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지 않았고 대신 하루를 견디는 힘이 오기를 구했다. 돌아오는 길 로이다가 속삭였다. 우리는 병을 다 고치지 못한다. 그러나 절망이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을 순 있어. 그 말이 그날의 표지가 되었다. 겨울의 문턱에서 모임은 더 작아지고 깊어졌다. 장터의 비웃음은 줄었지만 조용한 거리두기가 남았다. 거래처 하나가 문을 닫듯 대화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마음의 추위가 깊어진 이들이 등잔불을 찾아왔다. 유니게는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디모데는 자리를 한 번 더 내주었다. 나눠 앉을수록 각자의 자리감이 또렷해졌다. 자리는 좁아졌지만 숨은 넓어졌다. 남편은 한동안 모임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문지방에 서서 조용히 듣다가 돌아섰다. 어느 날 그는 등잔을 집어 창가에 더 가까이 옮겨놓았다. 바람이 듭니다. 말투는 무심했지만 손길은 참여였다. 그날 밤 그는 모임이 끝난 뒤 설거지를 함께 했다. 물의 온기가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다. 유니게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손이 먼저 신뢰를 만든 밤이었다. 연말 도시는 축제의 불빛으로 길어졌다. 피리와 북, 환호가 거리를 채웠다. 유니게는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등잔을 한 개 더 켰다. 안에 있는 이들이 밖을 미워하지 않도록, 밖에 있는 이들이 안을 오해하지 않도록 빛을 조금 더. 디모데가 물었다. 어머니, 우리도 노래를 부를까요? 유니게는 미소 지었다. 우리 노래는 쉼으로도 들릴 수 있단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 침묵했고 짧게 기도했다. 소란 너머로 고요가 길을 냈다. 해가 새로 바뀌자 집 모임은 더 분명한 모양을 띠기 시작했다. 아픈 자를 위한 작은 상자, 길손을 위한 깨끗한 담요, 일자리를 잃은 이를 위한 장터 속의 목록. 글은 짧았고 손은 부지런했다. 로이다는 여전히 문설주에 손을 얹어 하루를 열었다. 들으라. 그 다음 줄은 변함없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았지만 두려움의 방향을 주었다. 두려움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름은 순서를 정돈했다. 그러나 가장 섬세한 변화는 디모데에게서 보였다. 골목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목소리에 작은 신뢰가 섞였다. 그 아이 맡길 수 있네. 정직하다더군.
그 믿음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았다. 넘어지고 일어나듯 조금씩 쌓였다. 윤희계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물었다. 이 아이의 길을 언제, 어디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까? 질문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의 기도를 준비했다. 밤 세 사람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등잔불은 낮았고 숨은 길었다. 로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씨앗은 땅속에서 자랄 때 소리를 내지 않지. 윤희계가 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흙이 아주 조금 들린단다. 디모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일 아침 문설주에 손을 얹을 때 그 뜻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았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새우며 들었다. 로이다는 문설주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고 속삭였다. 기억하라. 윤희계는 등잔을 끄기 전 빈 종이에 오늘의 단어를 적었다. 동행. 디모데가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었다. 상자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무게는 짐이 아니라 길의 표지였다. 그 표지들을 따라 이 집은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루스드라의 거리에서 믿음은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이어졌다. 숨처럼 빛처럼 빵을 자르는 칼 끝의 얇은 결처럼. 그리고 아주 멀지 않은 어느 날 선택의 문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말하지 않았고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알았다. 씨앗이 흙을 들추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때가 오면 오늘 배운 순서대로 하리라. 듣고 기도하고 따르고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조용히 계속하리라. 봄비가 그치고 루스드라 언덕에 풀잎이 짙어지던 때 도시는 낮게 웅성거렸다. 먼 길을 다녀온 이들의 발자국이 골목마다 겹겹이 찍혀 있었고 장터의 소문은 방향을 바꾸어 한 문장으로 모여들었다. 그 소년, 디모데, 좋은 평판이래. 말은 짧았지만 여운이 길었다. 칭찬은 종종 바람이었고 바람은 어느 지점에서 부름으로 바뀌었다. 그날 아침 로이다는 언제나처럼 문설주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나무결을 따라 새우며 드는 동안 그녀의 입술은 낮게 움직였다. 들으라. 윤희계는 반죽을 덮던 천을 고쳐쥐고 디모데는 마루 끝에 앉아 등잔의 그을음을 닦았다. 세 사람의 숨이 한 박자로 모였을 때 문 밖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웃의 청년이 서 있었다. 여기저기서 당신들 아들 이야기가 들려요. 길 위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성실을 칭찬했다지요.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덧붙였다. 아마 곧 누군가 그 아이를 길로 부를 겁니다. 낮이 기울 무렵 부름은 소문에서 청지기 같은 현실로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왔고 말은 단순했다. 함께 길을 걷자. 디모데를 향한 요청이었으나 요청은 곧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다. 집 안에는 오래된 침묵이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 시편과 지혜서가 늘 가리키던 길, 그 길의 첫 발을 이제 디모데가 내딛게 하자는 말, 답은 서둘러 나오지 않았다. 좋은 대답은 언제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온다. 밤 등잔불이 낮아졌다. 로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씨앗이 흙을 밀어 올릴 때 흙은 조금 아프단다. 그러나 그 아픔이 생명의 모양이라면 우리는 그 흙을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지. 윤희계는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렸다. 말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으나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수없이 배웠어요. 기다림은 손을 멈추는 게 아니라 손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보냄이 우리의 바른 손일까요? 디모데는 말이 없었다. 낮에 닦아낸 등잔의 유리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작게 비쳤다. 아이와 청년 사이의 그 얼굴은 밝기도 어둡기도 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종이들을 펼쳤다. 기억, 빛, 방패, 돌려줌, 동행. 한 장 한 장이 지난 계절의 숨을 품고 있었다. 그 종이들 가운데 빈 한 장을 꺼내어 그는 천천히 단어 하나를 적었다. 보냄. 글씨는 또렷했지만 손끝은 잠깐 흔들렸다. 이튿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붙들었다.
로이다는 들판 끝으로 나가 별이 가라앉은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하늘은 다시 채운다. 오래전 그녀가 배운 문장이 되돌아왔다. 비어야 채워지고 노하야 이어진다. 윤희계는 장터길을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걸었다. 저울 위의 무게추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의 저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이 아이를 붙드는 손이 방패인가 벽인가. 방패는 서게 하지만 벽은 숨게 한다. 그녀는 그 차이를 가늠했다. 오후 윤희계가 먼저 디모데를 불렀다. 마루 끝에 마주 앉아 두루마리에 같은 구절을 번갈아 읽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윤희계가 등잔을 아들의 쪽으로 밀었다. 너는 이 빛을 언제 가장 분명히 느끼니? 디모데가 대답했다. 집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 때요. 윤희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 위에는 많은 짐이 있단다. 만약 그 짐들 때문에 너의 등이 꺼질까 두렵다면 지금은 아닐 거야. 그러나 그 짐들 때문에 오히려 너의 등이 더 환해진다면 그건 부름일지 모른다. 해가 기울자 남편이 돌아왔다. 오래 서성거리던 그는 문지방에 조용히 앉았다. 두 언어를 다루는 남자답게 그의 말은 간결했고 정직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붙잡고 싶은 본능이 있소. 하지만 내가 배운 또 하나는 이 집의 문은 닫아 지키는 문이 아니라 열어 지키는 문이었다는 것. 그는 로이다를 바라보고 다시 윤희계를 보았다. 내가 비록 모든 율법을 알지 못해도 이 집의 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 빛이 그 아이를 부른다면 나는 문을 열어주겠소. 그 말은 허락이었지만 더 깊게는 함께 따르는 결심이었다. 허락만 있고 동행이 없으면 보냄은 쉽게 흩어진다. 문을 열어주는 자는 문 앞에 서서 오래 손을 흔들어야 한다. 그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윤희계는 그 손을 잡았다. 말은 더하지 않았다. 슬픔과 평안이 같은 잔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밤에 배웠다. 그 다음은 준비였다. 보내기 위한 자잘하고도 구체적인 순서들, 옷을 꿰매고 구두끈을 확인하고 작은 두루마리 몇 장을 돌돌 말아 천으로 싸고 마실 물병의 줄을 단단히 묶는 일. 윤희계의 손은 바빴고 로이다의 눈은 세밀했다. 준비는 슬픔을 분해해 할 일로 바꾸어 주었다. 할 일이 있는 슬픔은 무너지지 않는다. 디모데는 상자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를 꺼내 접었다. 기억, 그 종이를 작은 꾸러미의 맨 위에 올려놓았다. 떠나는 이의 첫 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는 알고 싶었다. 해질녘 세 사람은 문 앞에 섰다. 석류 잎사귀 사이로 빛이 부서졌다. 로이다가 문설주에 먼저 손을 얹었다. 오늘의 온기를 여기에 남기자. 윤희계가 뒤따랐다. 내일의 온기는 길 위에서 찾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다. 돌아오는 온기는 우리가 지키겠다. 새의 손바닥의 온기가 한 나무결에 포개졌다. 그 겹침이 축복이 되었다. 작별의 말은 길지 않았다. 길어지면 발이 무거워진다. 로이다가 디모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짧게 속삭였다. 너의 방패는 벽이 아니다. 서게 하는 방패를 들어라. 윤희계가 등잔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쉼을 잊지 마라. 쉬는 자만이 오래 걷는다.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말은 막혔고 손이 말했다. 나는 너의 뒤에서 문을 지키겠다. 디모데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박자, 두 박자 숨을 고르고 나서야 눈을 들었다. 제가 길 위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이 집의 말과 순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상자를 열었다. 오늘의 새 종이에 또 한 단어를 적었다. 순종. 그리고 그 종이를 상자에 넣지 않았다. 가슴 쪽 안주머니에 조용히 접어 넣었다. 상자는 집에 두고 단어는 가슴에 품고 그것이 오늘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문이 열렸다. 바깥의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다 나갔다. 세 사람은 문지방을 조금 넘었다가 다시 안으로 한 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본 디모데가 부엌, 마루 등잔, 문설주를 차례로 눈에 담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였고 바로 그 제자리 덕분에 그는 이제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골목 어귀까지 나란히 걸었다. 로이다는 더 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가 자신의 끝자리임을 알았다. 문과 거리의 중간, 붙들고 보내는 경계에 윤희계는 조금 더 걸었다. 길이 굽어지는 첫 모퉁이, 거기서야 발을 멈추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의 팔이 닿는 자리야.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팔을 들어 조용히 흔들었다. 디모데는 돌아보았다. 세 사람의 눈빛이 한 선으로 이어졌다. 말은 필요 없었다. 등잔불이 창가에서 낮게 흔들렸고 저녁 바람이 그 불을 꺼뜨리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 윤희계는 비로소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무게가 옮겨지는 순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로이다가 먼저 물을 데워 건넸다. 손을 적셔라, 떨림이 지나가도록. 윤희계는 물에 손을 담그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 위에 작은 잔물결이 일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빈자리의 크기를 가늠했다. 크기는 컸지만 허전함은 부서지지 않았다. 빈자리는 기도로 채워지고 기도는 내일의 할 일로 이어졌다. 로이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오늘의 단어를 적었다. 보냄,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한 줄을 덧붙였다. 보낸다는 것은 함께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동행하는 것. 윤희계가 그 종이를 상자 맨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는 무거워졌고 이상하게도 집은 가벼워졌다. 가벼움은 비어남의 증거가 아니라 맡김의 증거였다. 새벽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문설주가 아직 따뜻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위에 손이 얹힐 것이었다. 들으라. 첫마디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과 다른 것은 그 말이 이제 길 위에 한 사람에게도 동시에 닿는다는 사실이었다. 한 집과 한 길이 같은 말씀으로 이어졌다. 보내는 집은 등을 켜고 기다릴 것이다. 걷는 자는 등을 기억하며 걸을 것이다. 그 사이 약속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다음 날, 다음 장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봄과 여름이 한 번씩 더 바뀌고 루스드라의 골목은 여전히 먼지와 햇빛으로 하루를 열었다. 집 안의 자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설주에는 여전히 손바닥에 온기가 남았고 마루 끝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다만 상자 속 종이들 가운데 맨 위에 있던 단어가 어느새 아래로 내려가 있곤 했다. 보냄.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은 그 단어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로만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보냄은 이제 두 여인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가만히 되뇌는 습관이 되었다. 디모데가 떠난 뒤 집은 비워지지 않았다. 대신 빈자리의 모양대로 재배치되었다. 윤희계는 새벽 물을 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겼고 로이다는 등잔 심지를 깎는 칼날을 더 자주 벼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예전처럼 물과 빵이 먼저 나갔다. 새 이웃이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는 날이면 윤희계는 작은 그릇에 올리브와 꿀을 담아 건넸다. 여기서는 저녁바람이 생각보다 차요. 그 말은 환영이자 지도였다. 지도는 멀리까지 그려줄 필요가 없었다. 첫 모퉁이를 무사히 돌 수 있게만 해주면 충분했다. 밤마다 펼치던 두루마리는 낡음 속에서 새로운 표정을 얻었다. 윤희계가 읽고 로이다가 이었다. 때로는 구절을 짧게 나누어 서로에게 되돌렸다. 지키라, 사랑하라, 잊지 말라. 집안의 공기는 오래된 말들을 통해 다시 젖었다가 말랐다. 그 젖음이 마르면 다음 날의 손길이 부드러워졌다. 말씀은 논쟁의 칼로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접시의 가장자리처럼 하루를 담아내는 테두리가 되었다. 깨지기 쉽지만 조심하면 오래가는 테두리. 이웃의 발걸음은 더 잦아졌다. 장터에서 거래를 잃은 이 병으로 밤잠을 설치는 아이의 어머니, 집을 떠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노인, 그들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보다 숨을 놓을 자리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로이다는 먼저 눈을 맞추고 평안히 너와 함께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조용히 말했다. 입술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눈빛은 때로 말보다 더 멀리 닿았다. 윤희계는 물그릇을 가까이 놓고 뜨거운 김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 마시게 했다.
기다림은 환대의 첫 예식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장터의 여인 하나가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당신네 아들은 길 위에서 잘 지내나요? 윤희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등이 꺼지지 않도록 쉼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인은 손을 맞잡고 말했다. 우리 집 아이는 아직 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길이 어딘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로이다가 부드럽게 답했다. 들고 갈 것이 많다고 느끼면 먼저 내려놓을 것을 살펴보게 해야지요. 길은 짐으로 보이는 것을 표지로 바꿔줍니다. 여인은 이해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표지! 그 말은 그녀의 입술에서 천천히 굳어 아마 그날 밤 그녀의 등잔 옆에 놓였을 것이다. 디모데의 소식은 띄엄띄엄 도착했다. 누군가 멀리서 돌아오며 전해주거나 길손이 남기고 간 짧은 말들 속에서 섞여 들어왔다. 성실하더이다. 말과 삶이 멀지 않더이다. 소식은 건조했고 바로 그 건조함이 진실의 촉감처럼 느껴졌다. 윤희계는 소식의 길이를 늘리려 하지 않았다. 짧게 듣고 길게 기도했다. 긴 기도는 말이 긴 기도가 아니었다. 자리를 지키는 시간, 손을 멈추지 않는 일, 이웃의 작은 부탁을 성실히 돕는 몸. 기도는 그 몸을 통해 길어졌다. 어느 날 밤 로이다가 문설주에 손을 얹은 채 오래 서 있었다. 손바닥에 열이 줄어들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지킨 이 문설주는 디모데에게는 문지방이 되었겠지. 넘어서야 하는 자리. 그 아이가 넘은 문지방이 우리에게는 다시 문설주가 되는구나. 붙들어야 하는 자리. 윤희계가 고개를 끄덕였다. 붙들면서도 열어두는 법을. 우리는 늦게 배웠지만 확실히 배웠어요. 밤은 고요했고 말의 끝마다 호흡이 맑게 울렸다. 가을이 다시 오자 집 모임의 상자는 물건이 아니라 이름으로 채워졌다. 아픈 자, 떠난 자, 돌아온 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자, 이름들을 적어 접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이름은 무거웠다. 무게가 쌓일수록 상자를 들고 자리를 옮기는 손길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떤 밤에는 이름만 소리내어 읽고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다. 이름을 잊지 않는 일이 곧 사랑이 되는 밤들. 사랑은 대책보다 먼저 오는 기억이었다. 디모데를 놀리던 아이였던 소년이 성장하여 어느 저녁 문턱에 서 있었다. 예전엔 비웃었지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떠오른 건 당신네 집의 등잔이었습니다. 윤희계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잔을 창가 가까이 옮겼다. 바람이 듭니다. 그 말은 설명이자 초대였다. 소녀는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돌아서며 짧게 인사했다. 저도 제 집에 등을 켜두겠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문지방의 옛 자신처럼 보였다. 넘어야 할 문과 붙들어야 할 문이 저마다의 집에서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디모데를 부르던 이가 루스드라를 다시 지났다. 그의 말은 여전히 단순했다. 그 소년, 이제 청년이 되어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은 집이더군요. 윤희계는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길 위의 발걸음이 집을 잊지 않는다면 집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이다는 조용히 덧붙였다. 집은 그 길을 위해 있었지요. 그리고 길은 그 집을 잊지 않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작은 두루마리 한 조각을 건넸다. 흘러내린 글씨 사이로 익숙한 단어 하나가 보였다. 기억. 윤희계는 종이를 가슴 가까이 접었다. 상자에 넣지 않았다. 오늘은 가슴이 상자가 되었다. 계절이 한 번 더 넘어가고 로이다의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손에 온기는 줄지 않았다. 문설주에 손을 얹는 시간이 길어졌고 등잔 심지를 다듬는 동작이 더 섬세해졌다. 어느 저녁 그녀가 말했다. 씨앗은 땅속에서 자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했지. 이제 나는 그 침묵이 들리는 것 같구나. 윤희계는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그 침묵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한동안 같은 자리에서 서 있었다. 침묵의 결이 바뀌는 순간을 그들은 오래 배우며 살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침묵이 기도처럼 깊어졌다. 로이다는 더 적게 말하고 더 오래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녀의 입술에 머문 단어는 새롭지 않았다. 기억하라. 그 말은 유언처럼 높지 않았고 날마다의 인사처럼 낮았다. 낮은 말이 오래 남는다. 그 밤 윤희계는 혼자 등잔을 끄기 전 상자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를 꺼냈다. 기억? 눈물이 종이의 모서리를 적셨다. 그러나 종이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래 접힌 것은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 그 후로도 집은 열려 있었다. 윤희계는 더 자주 문지방에 앉았고 더 조용히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디모데의 소식은 여전히 짧고 단정했다. 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윤희계는 밤마다 같은 순서를 지켰다. 물을 두고 이름을 읽고 문설주에 손을 얹고 등잔을 끄는 일. 순서가 지켜질수록 마음은 길을 잊지 않았다. 루스드라의 어느 맑은 자정, 별빛이 마당의 석류 잎사귀에 작게 내려앉았다. 윤희계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미소 지었다. 집과 길, 붙듦과 보냄, 문설주와 문지방, 모두가 하나의 약속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조용히 아는 미소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다. 오늘의 종이를 꺼내 단어 하나를 썼다. 유산.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소리 없이 이어지는 것.